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1987년 25의 젊은 청년 정혜석 씨는 부푼 꿈을 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작은 세탁소를 차렸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창한 영어보다 편안한 침묵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 아이는 모두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으로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 역시 1999년 오랫동안 품어왔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세탁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좋은 신용 기록이 필요했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부모의 안정적인 체류 신분은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은퇴 후 텅 빈 세탁소 대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끝없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자꾸만 아련해진 고향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고 말수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동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를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그 찬란한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자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끝없이 되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사는 누님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혜서가, 다음 달이 엄마 기일인데 너 올해는 못 오니? 그저 무심하게 던져진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꺼내 부모님의 산소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 망설임 끝에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한국 국적 회복 방법, 그러다 복수 국적이라는 낯선 단어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서 미국 시민권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그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일 때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더라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복수 국적자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즉시 지역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험증 하나를 더 받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68배 그에게 병원은 하루하루의 삶의 질과 안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를 생각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근교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집을 상속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는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도 복잡했고 세금 문제 역시 내국인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복수 국적자가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 실명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와 금융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에 그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적인 이유보다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끌어당긴 것은 바로 정서였습니다. 그에게 한국 국적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잃어버렸던 소속감을, 나의 뿌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 묘소가 있는 그 고향의 산에 언젠가 자신도 한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된다는 것은 두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의미였고, 이는 두 나라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두 나라의 의무도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고민은 세금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그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생기면 이 사실을 미국 국세청 IRS에 모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미국대로 신고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물론 한미 간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어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2번 내는 일은 막아주지만 신고 절차 자체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수가 생기기 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당시 한국에도 출생 신고가 되어 있는 복수 국적자였습니다. 그는 뒤늦게야 아들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병역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너 한국 국적 이탈 신고라는 거 한 적 있니? 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고 그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의도치 않게 사랑하는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시민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작은 불안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외국 정부의 충성을 서약하거나 그 나라의 정치적 의무를 다할 경우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시민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서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군인 등 일부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만약 미래에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된다면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고민과 번민으로 지새운 끝에 그는 마침내 마지막 선택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국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며 몇 개월의 기다림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그대로 유지한 채였습니다. 그의 여름, 그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조용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기초연금도 신청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분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으며 주말마다 부모님 산소 옆에 마련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적이라는 건 그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뜻하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 뿌리내리고 싶은가,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나 자신의 대답이었어요. 그의 말처럼 복수국적은 단순한 편의나 혜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깊고 신중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점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체류, 선진적인 건강보험, 다양한 복지 혜택,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서적 안정과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감수해야 할 책임도 따릅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병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공직에 대한 진입 제한 등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수국적은 두 나라 모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멍해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설 그 자리에 당신의 남은 삶이 평안하게 놓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국적은 태어난 곳, 즉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동포들에게 국적은 돌아갈 곳, 즉 종착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그곳이 당신의 삶의 가장 평안한 마지막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